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태국 수완나품 공항의 인파를 보세요. 또 다른 영상으로 중국의 일반 공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잘 몰랐는데 보세요. 같은 국제 공항입니다. 저는 지금 푸동 공항에 도착했고 20시간 이상 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저녁 9시가 넘었습니다. 지금이 푸동 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가장 바쁜 시기일 텐데 보세요. 선라이즈 면세점에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예전에는 사람들로 붐벼서 계산할 시간도 모자랐어요. 이곳 대기 공간은 사람이 가장 많아야 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푸동공항에서 홍교까지 가는 공항선 도시철도 노선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직원이 몇 명뿐이었습니다. 줄을 서야 할 줄 알았는데 줄을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홍차오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요? 지금 같은 경제 대환경, 오후 11시 20분 주말에 대련 주수자 국제공항의 승객 수와 처리량을 보면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겠죠? 국제선 터미널은 현재 밤이라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저는 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도 없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 네티즌들은 한때 활기찼던 중국의 주요 공항들이 이제는 유령 도시처럼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터미널은 이제 버려졌습니다. 터미널도 텅 비어있고 승객도 거의 없고 면세점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장면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중공이 번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중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것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공항의 면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번 게이트에서 비행기가 출발하자 사람들의 흐름이 정말 훨씬 줄었습니다. 출국 시 면세점은 사람이 별로 없고 점원들만 보입니다. 이전보다 상황이 훨씬 나빠졌고 많은 면세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쪽 라인은 사실상 모두 닫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해 푸동 공항에는 아무도 없네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태국에 갈 겁니다. 태국 가는 사람도 많지 않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기 구역이 저 멀리까지인데 가장 앞쪽에 20-30명이 있네요. 자, 인터넷에는 상해에 한국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상해가 너무 커서 못 보았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올해는 경제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공항에는 사람이 많지 않고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한산하고 텅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공항 전체에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온 시간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비행기 타는 사람이 줄었나요?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주요 공항의 인파가 증가했겠지만 예년에 붐비던 인파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중공 정부는 작년부터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서방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의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악화되면서 외국 자본이 대거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 운송업은 국내 고속철도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 외에도 해외의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영향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이후 해외 여러 국가의 여러 항공사가 중국과의 항로를 중단하거나 무계한 취소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3대 국영 항공사는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에 주로 국산 항공기를 운항하던 행복항공이 갑자기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이전에 9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조종사는 배달에 나섰고 승무원은 팝콘을 팔아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행복항공은 오늘부터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저는 행복항공의 최전선 조종사로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수입도 없고 사회보장도 받지 못했으며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을 하고 노점을 차리고 디디 배달을 해서 가계소득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낼 여유가 없고 노인들 약값을 낼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가족처럼 무너진 가족이 몇이나 될까요? 지난 3년 동안 행복항공은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중증 환자와 같았습니다. 3년 후에야 마침내 공지가 나왔습니다. 멋지게 끝낼지 아니면 영원히 가라앉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한번 기다려보죠. 또 다른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항공사에는 이륙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행복항공은 5월 1일 이전에 모든 항공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무 담당자는 실제로 이륙할 자금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조종사와 승무원은 음식 배달과 온라인 승차 공유 서비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티켓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네티즌들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것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말들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을 때 디디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행복 항공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기분을 표현하려면 어떤 말투와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4월 27일 행복항공이 노동절 이전에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듣기로는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여 명이며 항공사는 그들의 사회보험도 납부를 중단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여러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배달, 차량 호출 서비스, 자전거 공유, 일상 유지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직종은 원래 다들 부러워하던 일인데 어떻게 실직까지 했을까? 아마도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차라리 차량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굶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노력했지만 결국 우리와 경쟁하게 됐습니다. 행복항공도 꼭 행복하지는 않나 보네요. 정말 승무원이 되지 마세요. 저는 4년 동안 비행한 승무원으로서 주변에 이직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며칠 전에 또 이직이 있었습니다. 비록 승무원의 문턱이 매우 높아 2,000명에서 60명 정도 뽑지만 지금은 승무원도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본 승무원은 하늘에서 밥과 물을 가져다주고 돈을 쓰지 않고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일 뿐입니다. 한 이선 도시에는 5개의 항공사가 있어 고객의 불만이 하나라도 접수되면 벌금을 내야 하거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됩니다. 중국 본토 언론은 작년 11월에 행복항공의 많은 직원들이 회사가 기본 임금과 시급을 오랫동안 체불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사회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금 체불에는 서무원과 경비원 등 여러 직책이 연루됐습니다. 직원들은 2020년부터 행복항공에서 급여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중국 본토 블로그는 2025년에는 민간 기업이든 국유 기업이든 일부 상업 기업이든 많은 기업이 빠르게 붕괴될 것이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 운송과 여객 운송은 모두 인구 순환의 사업 형태입니다. 이제는 여행 수요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블로거들은 2025년은 정말 매우 좋지 않은 해라고 비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고속철도에 사람이 없고 버스 운행이 중단되며 심지어 항공편도 이제 중단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침체는 확대되어 왔습니다. 블로그는 경제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혈액과 같고 각 산업은 모세 혈관과 같습니다. 혈액이 말단 부위에 영향을 공급하지 못하면 말단 신경은 죽게 됩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 고속도로, 휴게소가 모두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우리가 이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청소부, 경비 아저씨는 보이지만 식당도 철수했고 하하, 특산품도 철수했고 먹을거리도 철수했고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쇼핑몰 전체가 문을 닫았어요. 수십 년의 영광. 이곳 전체가 원래는 차들로 붐볐는데 지금은 텅 비었어요. 세 채의 빌딩이 얼마나 많은 직원을 먹여 살리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올해 외국인에게 이렇게 당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큰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는데 전부 외국 고객이 주문한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20%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공장에서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제품을 만든 후에 나머지 돈을 송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세가 너무 올라서 그들은 냉정하게 구매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문을 수출하려면 반값으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반값만 내겠다고 했습니다. 맙소사, 공장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렇게 하면 바로 도산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 보유는 공장을 동관에 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동관 고보에 유원 신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아디다스, 나이키, 밸런스 등의 브랜드에게 하청을 받던 공장이었는데 한 공장의 직원이 16만 명이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그리고 동관의 유명한 전자공장 에고도 지금은 도산했습니다. 지금 이 큰 공장들은 이전하거나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환경이 특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요 원인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우리 공장들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장은 원래 우리가 외국 무역 주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문량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우리 라이브 방송의 가방 생산 라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윤이 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로 우리 노동자들이 실직하지 않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시장 상황이 가장 나쁜 해입니다. 지금 많은 공장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쁜 공장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심지어 상태가 좋지 않은 공장이라도 매일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우리 공장이 운이 좋네요. 면접을 보는 사람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일자리를 찾고 수입을 얻고 2달 정도 지나 다시 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더 나은 곳을 선택하면 되죠. 4월 30일 중공은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로 하락하여 2달 연속 잠시 상승세로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49.0에서 4월 44.7로 하락해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외국 무역 회사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고 많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및 물류 회사의 출하량은 50에서 70%나 급감했습니다. 수많은 공장과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고 생산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았으며 많은 근로자가 임금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그럼 소주의 공장 현황은 다들 믿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곳에 모여들어 발이 묶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소주뿐만 아니라 장수, 절강성 상해 전체도 노동력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눈여겨보지도 않던 별 볼 일 없는 공장도 지금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쪽에 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게다가 월급도 너무 적습니다. 거리에는 19에서 20위 안의 임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이미 나왔거나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급여 기준을 낮춰 우선 힘든 시기를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돈을 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실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돈을 받지 못해 공장에 와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을 주면 짜증낼 필요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